지난해 10월 10일 오후 7시경 인천시 중구 영종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5명이 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장인 60대 남성이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더니 화를 내고는 관리실로 아이들을 데려갑니다. 이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네. 이 남성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바로 이 아이들이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황당하시죠, 여러분? 이게 이유래요. 자기 아파트에 살지 않는, 해당 아파트에 살지 않는 아이들이 그 아파트 놀이터 와서 논다고 일단 관리사무소로 끌고 갔대요. 그런데 여기서 다가 아니에요. 아이들 말을 들어보니까 당시 수차례 폭언을 했다는 정황도 전해졌잖아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당시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쓴 글이 있는데 네. 그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허.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오더니 너네 어느 아파트에 사냐? 이러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아니고 어디 아파트에 산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너네 그 아파트 살면서 남의 놀이터에 와서 놀면 도둑인 거 몰라? 뭐라고요? 도둑인 거 몰라? 도둑?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폭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허허. 이렇게 좀 명령조로 얘기를 했는데 애들은 가기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할아버지가 너네 커서 정말 나쁜 도둑놈이 될 거야 어머.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는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너무나 무섭고 세상에. 이제 큰일이 벌어졌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해당 아이들 부모들도 당시에 그 입장문을 내서 네. 아이들이 그 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소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그냥 놔둔 채로 본인을 따라오라고 하는 바람에 그분을 따라서 관리소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지품도 챙기지 못하고 그러고 갔는 데다가 당시에 부모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 예, 당시에 입주자 대표가 이제 뉴스파이터 취재에 응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미끄럼틀에 그 통 위를 걸어 다녀서 위험해 보였다. 그래서 내려오라고 했었고 나는 욕설한 적 없고 상황 설명만 했을 뿐이다. 네. 라고 하면서 오늘은 내가 경찰을 불러서 누구 말이 맞는가 좀 알아보자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경찰을 불러서 누구 말이 맞는가 알아보자 하려고 했다는 게 사실 좀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는 잘 되지 않는데 결국 그 입주자 대표 측에서 기물 파손으로 초등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는 것이고 아하. 그 초등학생 부모들은 그 입주자 대표를 협박 및 감금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남성의 얘기가요, 사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맥이 안 맞잖아요. 보세요. 아이들이 미끄럼틀 통 위를, 아마 여러분 아파트 놀이터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미끄럼틀이 요즘 아이들이 놀게 통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미끄럼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통 위를 걸어간 듯 보여요. 그 통 위를 걸어 다녀서 굉장히 위험해 보였다. 그래서 위험한 데서 내려오라고 했다. 여기까지는 어른으로서 안전을 걱정해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100번 양보 그렇다 쳐요. 근데 그런 말을 보세요. 그런데 그 말을 했다고 자기는 우기는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 인터뷰 때 아까 들으셨죠? 오늘은 내가 경찰을 불러서 누구 말이 맞는가 좀 알아보자. 그러니까 미끄럼틀 통 위를 걸어다니면 위험한지 아닌지를 경찰 불러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거 지금. 미끄럼틀 통 위를 걸어다니면 위험한지 아닌지 경찰 불러서 경찰관님 이거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그걸 물어보자 지금 경찰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당시 이 남성은 해당 아이들에게 기물 파손 이 죄도 묻겠다는 거, 혐의도 묻겠다는 거예요. 이 주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준희 변호사님. 정말 이제 황당하게도 경찰에서는 CCTV를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지금 이 해당 학생들이 그 놀이터의 어떤 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파손한 정황이 전혀 없었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이 아이들을 윽박지르면서 관리사무실로 이제 데려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받았습니다만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 사건,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이 사건, 최근에 결론이 났다고 말씀드려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박성회 변호사님.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즉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은 60대 남성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어허. 이 약식 기소는 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 기록만 보고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신청인데 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약식 명령을 발하게 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물론 어허. 이 경우에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허. 수사기관은 아동학대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인 협박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 말은 박성배 변호사님, 아이들의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본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4명, 5명 다수인데다 이들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두고 보면 이 피고인의 행위 의도에 비춰볼 때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향후 재판 단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모든 혐의를 벗어내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일단 검찰은 해당 남성이 뭔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를 했어요. 아직 이 재판부의 이 결론이 최종 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남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겠죠. 하지만 당시에 아이들의 주장으로 보면 보세요. 어떻게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아이한테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반성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사건 최종 결론까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